자, 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할 내용은 실제 이제 로봇을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우셨던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봇의 기구학이라고 불리는 키네마틱스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프로그램도 나오고 뭐 각종 동영상도 나오고 뭐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실질적인 문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난주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배우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제들을 가지고 주제할 사항은 숙제가 드디어 이번 주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제가 여기서 언급한 대로 숙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로봇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키네마틱스 한국말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기구학이라고 부릅니다. 기구학, 기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장치나 도구들, 뭔가 미케니즘들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녀석들을 우리가 기구화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풀고 계산하는가를 다루는 학문이 키네마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지난주에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배운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네마틱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들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번 학기 실험을 하게 될 이 로봇, 제우스 4의 제로 로봇이라는 것이고요. 이 녀석의 구조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은 이 로봇을 제가 3D 버추얼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이 녀석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빨간색 X좌표, 그다음에 Y좌표가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원점 좌표계가 뭔가 필요하고 그 위에다가 로봇을 이렇게 가져다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들을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로봇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좌표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로봇을 가지고 뭘 하기 전에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지금 땅을 찍고 땅에 갖다 박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왼쪽 동영상 보시면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이나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절은 6개가 있고 뒤에서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어떻게 돌리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녀석의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큰 두 가지 좌표계는 바로 요 점 베이스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내가 물건을 잡거나 로봇을 가지고 뭔가 다른 작업을 할 건데 그 로봇은 어딘가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정을 하는 좌표계를 우리가 베이스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봇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가 굉장히 복잡한, 사실 이론적 근거들이 많습니다. 이론적 뒷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혹자들 이제 로봇이 뭔지 잘 모르시거나 이제 로봇을 그냥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유형의 매니플레이터, 조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매니플레이터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매니플레이터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근거가 다 끝났다.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학생들의 경우에 많은, 또는 석사급도 마찬가지인데, 로봇팔에 관련된 거, 로봇팔, 영어로 매니플레이터라고 불리는 매니플레이터는 연구가 다 끝났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학부 학생, 석사 학생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답부터 얘기 드리면 이 학생들은 로봇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일부 관련된 내용들을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기본적으로 회전을 하고
회전을 토대로 해서 각 관절이 회전해서 끝단이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레벨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수학을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스페시픽 오일러 공간이라고 하는 SO3 공간으로 넘기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정의들이 필요하고 로봇을 가지고 무언가 최적화를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리그룹 써가지고 리그룹 티어리 써서 익스포넨셜 매핑도 시키고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또는 대학원 석사급에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 분야가 이 매니플레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수학들의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선형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XY 지축으로 이동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회전하는 녀석 위에 또다시 회전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 로봇팔의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수학적인 정의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알았던 문제들도 아직까지도 안 풀리고 있고요. 로봇팔 관련해서는 전혀 풀리지 않은 영역이 현재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제가 왜 베이스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물건을 집어서 뭔가 이렇게 옮기고 싶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물건을 집어서 이걸 옮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위치에 로봇을 위치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을까? 라고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뭐 지우개도 있고 펜도 있는데 이것들이 주어져 있고 그냥 적당히 내가 좋은 위치에다가 로봇을 갖다 부착한 다음에 이것도 짚고 저것도 짚게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게 수월하게 풀릴 수 있겠습니다만 물체들이 위치가 정해져 있고 어느 위치에 로봇 베이스가 고정이 이런 식으로 벽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바닥에다 붙일 수도 있겠고요. 어느 위치에 고정을 하는 것이 최적해다 라고 하는 것들 인간이 갖고 있는 수학들에서 여전히 명확하게 잘 안 풀리고 있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기법들을 적용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은 그 자체가 연속이긴 하지만 회전을 해서 끝단이 움직이는데 끝단은 어디선가는 빨리 움직일 거고 어디선가는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팔의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움직이기 좀 편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여기 움직이는 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갖고 있는 자세에 따라서 로봇 회전에서 좌표가 얼마나 많고 움직이는가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 팔이야 우리가 잘 아니까 이미 매핑이 끝난 상태라서 제가 이렇게 눈 감고도 코도 만질 수 있고 눈도 만질 수도 있는데 보통 로봇을 가지고 뭔가 하려다 보면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키네마틱스의 영역조차도 우리가 로봇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풀려 있습니다만 거꾸로 어디에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가를 고려하거나 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 드리면 여전히 잘 안 풀리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스는 어딘가에 일단 고정을 하고요. 우리는 이 베이스 좌표계를 보통 편의상 00 좌표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로봇 좌표계가 워낙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X, Y, G가 있을 때 R, G, B를 써서 X 좌표계는 빨간색, 그 다음에 Y 좌표계는 초록색, 그리고 위에 있는 블루, G축은 지금 보이진 않아요. 이 로봇 위쪽에,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만 여러분들 빨간 축이 X축이구나, 뒤에 있는 초록색이 Y축이구나, 그리고 로봇을 원점에 지금 갖다 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베이스가 어떤 위치에 놓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원점에다 갖다 놨고요. 다음에 이제 엔드 이펙터라고 불리는 용어입니다. 엔드 이펙터 뭐 되게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합니다. 그냥 로봇 끝이에요. 바로 끝에, 손가락 끝에 그리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끝단에서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로봇에서는 베이스와 끝단을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끔 기호로 그리고 W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엔드 이펙터를 뜻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담배네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포지션이 있어서 로봇은 베이스하고 엔드 이펙터가 필요하더라 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키네마틱스는 뭐냐? 바로 베이스에서부터 관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관절들의 각도가 몇 도일 때에 도대체 엔드 이펙터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점 좌표계를 베이스 좌표계에다 일단 갖다 놨고요. 우리 나중에 실험을 할 때도 이 로봇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보신 로봇은 제가 그 제육수사의 제로 로봇을 그대로 모델링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파이썬 기반에서 각종 움직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테스트한 다음에 똑같은 펑션을 가지고 실제 로봇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 환경에 익숙해지면 그냥 로봇도 그대로 움직이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키네마틱스는 뭐냐? 앞서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관절들, 조인트, 관절 조인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로봇은 6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인트를 회전을 해서 도대체 끝단 엔드 이펙터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찾는 방법론이 바로 키네마틱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키네라는 표현은 키네, 뭐 라틴어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시네라는 형태로 바뀌었고, 원래는 키네는 움직임을 뜻하는데 그게 시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로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 영화 장치들을 보면 시네마 뭐더라? 시네마틱스? 아닌데. 하여간 뭐 그런 장치들의 이름이 이 시네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이 키네마틱스는 회전을 하는 6개의 관절, 6개가 아니라면 3개만 썼다 그러면 3개의 관절이 되겠죠. 관절은 조인트를 뜻하고요. 근데 우리 로봇은 6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고 이 6개의 관절을 움직여서 끝단의 좌표를 알아내는 기법, 이게 바로 키네마틱스입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학생들이 3학년 때 배우는 로봇공학보다 이 과목이 더 터프합니다. 자, 왜 6개인지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포워드 키네마틱스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전기구학으로 베이스부터 끝단까지를 계산해서 방향이 정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부분에 포워드 F가 들어가서 FK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라는 수식이 될 거고요. 이게 함수로 생각을 하시면 여기 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조인트, 각도 변화를 일으키는 세타 1, 세타 2, 각도가 몇 도가 들어갔는지 총 6개의 관절들의 각도를 FK라고 하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리턴 값도 총 6개가 등장을 합니다. 왜 6개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우리 공간은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 드린 것처럼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우리 공간 안에서 서로 독립적인 요소는 몇 개가 있는가? X축으로 움직일 수 있죠. Y축으로 움직일 수 있죠. Z축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현재 얘는 움직이기만 했지 XY 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션만 했지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죠. 로테이션을 X축으로, Y축으로, G축으로, 그러니까 이동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비틀어질 수 있겠죠. 같은 지점에서. 이런 요소 때문에 3개의 트랜슬레이션, 3개의 앵글 변화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용어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만, XYZ는 포지션 정보, 위치 정보이고,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된 이 녀석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때 하는 오리엔테이션, 그것과 동일한 용어이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이 로봇의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6개의 관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토대로 해서 위치와 각도가 결정이 나는 구조, 바로 이게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도 3개는요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불리는데 뭐 X축, Y축, Z축 회전으로 따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롤, 피치, 요라고 하는 3가지로 또 분해를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따로 여기에서 제가 롤피치 요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제에서 나중에 뒤에서 필요하면 제가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압축화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제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하하 이 수업 내가 괜히 들었구나, 이거 똥 밟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식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6개의 파라미터 관절 데이터를 넣으면 3개의 위치, 3개의 각도 데이터가 나오는 기법, 이게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스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별로 이게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겠네, 뭐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게 별로 인투이티브하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뒤에서도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이런 로봇팔이 했는데 관절을 이렇게 비틀어서 얘 끝단이 원하는 지점에, 처음부터 그냥 이걸 붙잡고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놓고 관절들이 결정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로봇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비틀고 얘를 비틀고 얘를 비틀어서 원하는 위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있을 때 그걸 만족하는 각도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로봇 분야에서는 회전하는 것들이 뭔가 위치나 각도로 최종적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이 되게 복잡한 수식이 나오고요.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어렵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형태로 수업을 전개할 거고요. 앞서서 배우셨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키네마틱스를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베이스 좌표계인 0번 좌표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관절을 지나가면 최종적으로 0번에서 6번까지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얻어질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0번 베이스에서 1번 첫 번째 조인트까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최종적으로 마지막 끝단 로봇의 손끝에 있는 엔드 이펙터에 있는 6번 좌표계까지 이렇게 주르르 곱으로 연결을 해서 이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복잡한 수식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수업은 조금 간략화돼서 로봇 파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재밌는 자료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후반부에서 얘기 드릴 프로그램을 이용한 환경이 되겠고요. 그 환경에서 제가 오른쪽에 파이썬 콘솔 창, 이게 다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콘솔 창에서 제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로봇의 끝단을 어떤 특정 위치로 가고자 합니다. 자, 이 좌표계에서 이제 이해해 보시면 여기가 빨간색,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이게 X축, 이쪽 방향이 이제 Y 방향입니다. 요 평면상에서 Y 방향, 이 위쪽이 G 방향, 그래서 X, Y, 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X, Y, Z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X, 이게 Y, 이게 Z예요. 헷갈리니까 이건 지워버리겠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에 이제 특정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칸은 10cm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cm이고요. 그래서 50의 00이란 좌표는 얼마일까? X축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가서 보고, Y는 0이고 Z도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지점에 로봇의 끝단이 딱 이렇게 해서 딱 잡아보는 거죠. 여기에 5000이 있으면 여기까지 딱 로봇이 이동하도록 제가 한번 각도를 바꿔보면서 프로그램을 이 로봇이 이 지점을 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어떤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0, 2의 move, 6개의 변수가 필요하죠. 0도, 40도, 30도, 0도, 0도, 0도 했더니 로봇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관절이 0도고 두 번째 각도가 40, 그리고 세 번째가 30도였는데요. 다시 40, 100이라는 숫자를 넣었더니 그래도 얼추 비슷해졌죠. 한 번에 이거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여러 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끝단 요 손목 부분을 또 이렇게 움직였어요. 손목이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땅 쪽을 향하고 있는데 아직 부정확하죠. 각도 또 바꿔봅니다. 여러 번 봤는데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겠다. 그럼 요 각도를 변화시키고 요 각도도 좀 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도를 변화합니다. 요 각도가 110도까지 내려오니까 조금 더 가까워졌고요. 아직도 위에서 보면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계속 제가 바꿔봅니다. 자, 어렵죠? 각도 마이너스 10도만큼 이렇게 웨이스트, 허리가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아까보다는 더 비슷해졌고, 반대편에서 보니까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각도 조금 더 바꿔보고, 10도, 40도, 110도, 0, 30도, 0에서 각도를 바꿔서 12도 했더니 살짝 이제 가운데 근처에 왔죠. 근데 높이가 아직도 살짝 떠 있잖아요. 또 바꿔봅니다. 그래서 40도 대신에 43도 조금 가까이 왔죠. 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로봇을 움직이려고 해도 변수가 6개나 되기 때문에 6개 변수들을 열심히 움직여서 지금 이제 거의 여기 딱 터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이게 어렵구나. 이게 변수가 6개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지금 그나마 평평한 땅을 짚게 했지만 살짝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정의해서 풀어야 된다면 이거 각도 계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분야들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키네마틱스 쪽 오늘 주된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지난주에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수업은 이런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 아직까지 수식은 이제 RT01, RT01이라는 형태로 배웠습니다만 매트릭스 크기도 4x4가 되겠고 16개의 독립인자들이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까지 좀 불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보셨던 것 같은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어요. 3D 이런 것들은 내부에 다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단한 파이썬 코드들만 수정을 해서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몇 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수식 배웠고 쓰는 요령 배운 다음에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으로부터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불리는 로봇 베이스에서 끝쪽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베이스가 있고 이 부분에 엔드 이펙터가 있으면 각각의 관절들을 계산해서 최종적인 엔드 이펙터까지의 위치 정보를 얻어내는 기법이 포워드 키네마틱스고요. 이거의 반대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거꾸로 가서 베이스까지 오는 이 사이에 관절들이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내는 인버스 기구학이라고 불리는 IK 약으로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자에도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가르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최종적으로 한 번쯤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어지간하면 잘 안 다루고 프로그램 안에다 제가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진도 나가는 거 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름은 루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루프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그 설명이 아니라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으로부터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써봤던 심벌릭 연산이라는 기법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심벌릭 연산 기법은 매트랩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공대생이라면 매트랩 친숙하죠. 매트랩 안에도 있고 이 루프 시스템 제가 만든 프로그램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둘 중에 두 개 다 설명드리고 각각 매트랩이 있으신 분은 매트랩 쓰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표준이고 이건 아직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만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은 아니라서 매트랩도 배우고 이거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6개를 구하고 걔들을 곱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구해지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을 보시면은 사인 코사인의 거의 그 잔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뭐 무수수 쏟아지듯이 많이 나오게 되는 수식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식을 로봇에다 투입해서 제어도 하고 로봇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터를 다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 쓰기 편하게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루프 시스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그대로 루프 시스템 EXE를 실행을 해주시고 누르면 이런 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딱 처음에 띄우게 되면 뭔가 이렇게 창 하나 나올 거고요. 이 창은 원래 기능이 있는데 제가 막아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들 뭐 헤비하기 때문에 다 막아놨고 여러분들은 이런 창을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이 바로 파이썬에서 쓰이고 있는 콘솔 창과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추가로 여기에 뭐 리눅스 기반의 명령들이 몇 개 제가 만들어 놨고 이 창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령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모드 쓰고 있는 매트랩 써보신 분들은 이게 매트랩 콘솔 창 또는 파이썬의 콘솔 창하고 동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창 위에서 뭐 파이썬 뭐 스크립트 치거나 해도 동작을 합니다만 우리가 각종 코드들을 처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디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창에다가 에디트라는 명령 치고 엔터 누르게 되면 이처럼 빈 파이썬 스크립트 에디터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친 다음에 뭔가 내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임포트 해가지고 실행을 합니다만 그 과정이 많은 학생들이 귀찮아하기 때문에 임포트 리로드에 대한 것들이 펑션 F4라고 하는 펑션 키에 있는 F4에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위에서 F4 키를 누르시면은 런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장이 안 된 첫 번째 new 파일이라면 여기에서 F4를 누르면 자동으로 세이버라고 나오고 세이브 한 다음에 실행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제들을 제가 드릴 거고 그 예제 중에 이제 첫 번째 오늘 다룰 예제는 에디트 명령 그대로 쓰고요. 이 프로그램의 하위 서브 폴더에 보면 EX라는 이그젠플이 있는 폴더가 있고 SF라는 데가 있어요. SF는 뭐냐? 사이언스 픽션은 아니고요. SF는 스마트 팩토리라 약어로 SF로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역슬래시예요. 리눅스처럼 되어 있어서 역슬래시 치시고 EX 밑에 SF란 폴더 밑에 EX1이라고 하는 실제 파이썬 파일인데 점 파이는 치지 마시고요. EX1까지만 치면 자동으로 EX1 파이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펑 하고 뜹니다. 이 코드 이 안에 되게 복잡한 코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복잡한 코드를 뭐 직접 고치시거나 할 부분은 없고 대부분은 되게 짧게 한 10줄 미만의 코드들 수정해서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열어놓은 다음에 F5 키 누르면은 이것이 실행이 되겠고요. 여긴가 내가 무언가를 편집한 다음에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할 때 F5 눌러도 자동 저장이 됩니다만 이 녀석을 그냥 강제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S 여러분들 모든 종류의 에디터들에 다 이런 단축키들이 있죠. 지금 F5 컨트롤 S 이런 기능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써보신 분들은 똑같네 키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무조건 쓰라고. 여기에 이 프로그램은 메뉴도 없고 툴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거 제가 단축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메뉴 이런 거 거의 한 번도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 이거 단축키 어떻게 외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디터가 이렇게 있으면 방금 전에 그 에디터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F1 헬프 명령어로 유도하는 F1 키를 여기서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여기 웹브라우저도 하나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루프 시스라고 되어 있는 녀석 클릭하면은 각종 단축키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F5번 누르면 디버그 또는 고우 명령, 컨트롤 F5 누르면 run, F9번 브레이크 포인트, F10번 스텝 오버, 한 줄 실행, F11 펑션 안쪽으로 한 스텝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컨트롤 F10은 run to 커서 기능, 그 다음에 Shift F5 디버깅 멈추는 기능. 이 키들은 완벽하게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깅 하는 키들을 찾아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쓰시는데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의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디버그 모드하고 그냥 실행하는 런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디버깅 모드를 제가 디폴트로 똑같이 비주얼 스튜디오랑 똑같게 F5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 보셨던 에디터를 열어놓고 여기에서 F5번을 누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런이 아니라 디버그 모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갈 거고요. 이 디버그 모드나 또는 그냥 디버그 모드 안 들어가고 컨트롤 F4 누르시면은 그냥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별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각종 기능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비된 게 많아서 이 다른 기능들은 제가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난 학기에 개발하다가 일부 아직 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예제를 열기 위해서 EX 폴더 밑에 SF가 있고 SF 밑에 첫 번째 예제 EX1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기 위해서 에디트 창에서 얘는 정확하게 EX1.py인데 .py는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 구별해서 치셔야 됩니다. 리눅스 쪽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리눅스하고 맥용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에디트 EXSF에 EX1 하고 치면 콘솔 창에서 이렇게 친 거죠. 에디트 EXSF EX1 역슬래시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그걸 치면 이렇게 에디트 창이 삥 하고 열리고요. 이 창 위에서 F5번을 누르면은 디버그 모드로 시작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F5번은 디버그와 고 명령 두 가지가 있다. 비주얼 스튜디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5 누르면 첫 번째 이렇게 노란색으로 현재 여기 실행하려고 대기 중이다라고 뜨겠고요. 여기서 뭐 F10, F11 누르면 한 줄씩 가거나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많은 경우에 귀찮으니까 디버그 잘 안 쓰기 때문에 디버그 모드를 디폴트로 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거 학생들도 디버그를 잘 안 써서 제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F5번 눌러서 처음 시작했고 이 상태에서 다시 F5를 한 번 더 누르면 그냥 디버그 하지 않고 고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이와 같은 예제를 보실 수 있고요. 이 디버깅 모드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여기 퀴트 디버깅 Shift F5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Shift F5 누르면 스탑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디버깅 하던 중에 이제 마우스 커서 위에다 갖다 대면 몇몇 값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실제 EF 밑에 SF 밑에 있는 EX1.py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왼쪽에 제가 이렇게 크게 구성을 해놨고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34분 지났네.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되게 많은 코드들이 써져 있고 와 복잡하다 난 모르겠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내용은 사실 이거 다 아니고요. 요 밑에 있는 네 줄입니다. 요 네 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위에 것들도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설명만 여기 써져 있고요. 실제로 이걸 실행을 하면 동작하는 게 myGL이라는 클래스 이 녀석을 불러서 GL이라는 베어리어블로 인스턴스화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윈도우가 하나가 펑 하고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셨던 이와 같은 윈도우가 시작이 된 거고요. 이 윈도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을 불러서, 요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조인트 0번하고 조인트 1번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조인트 0번, 이게 조인트 1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예. 자,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이제 펑 하고 윈도우가 뜨고요. H, 대문자 H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homogeneous transform을 변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소문자로 되어 있는 H는 대문자 H라는 함수를 불러서 H는 이제 homogeneous matrix가 되고요. 그 매트릭스의 트랜슬레이션을 알고 싶다. 그럼 H를 트랜슬레이션 하면 3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H,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윈도우 GL 안에 있는 그 안에 J0, J1 해서 J1이라고 하는 개체 액시스에 접근해서 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T라는 함수에다가 H값, 트랜슬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를 대입하면 좌표계가 변환이 됩니다. T는 트랜스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J1을 트랜스폼 할 건데 어떻게? H만큼. H는 뭔가? 트랜슬레이션 300 한 것만큼이다 라고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코드들 몇 줄을 고쳐서 여러 가지 숙제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나중에 이제 좌표계 액시스들을 여러분들이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MyGL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반적인 파이썬이 아닙니다. 이게 파이썬 기반된 것들을 제가 사용할 뿐이지 그러니까 파이썬 중에 쓰는 건 파이썬 DLL만 지금 여기 쓰고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다 C로 만들어져 있는 게 파이썬으로 스크립트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고급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면 이런 방법들 굉장히 우수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MyGL은 지금 뭔가 3차원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픈GL을 내부적으로 쓰기 때문에 UI를 만들 때 begin과 end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개체들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하면 create space 밑에 보시는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만들어라. 밑에 스페이스 그리드를 만들고요. 조인트 제로를 만들어라. 그럼 모든 오브젝트 3차원 개체를 만드는 걸 create 오브젝트 부른 다음에 load 명령 불러서 3ds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access.3ds 파일을 불러와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3차원 좌표계가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1, 조인트를 하나 더 만들 거라서 create 오브젝트는 J1 그래서 또 똑같이 액세스 명령해서 오리지널 액세스 원점 좌표계 하나 만들었고 테스트할 좌표계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J0, J1 이렇게 불러지고 있고요. 아, 스커서가 가리고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H라는 명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녀석인데, 실제로 얘는 그 패키지 루프, 이 프로그램의 밑에, 루프 밑에, 아이스페이스 밑에 H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 개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임포트 명령, 이 네임스페이스 다 하나씩 안 치도록 일부러 이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H만 불러오시면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마지막 줄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거, 여기는 J0나 J1 모든 3차원 개체들은 T라는 명령을 갖고 있고요. 트랜스폼이 되는 T, 이 안에 인자를 넣어야 되는 거는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를 넣으시면은 걔가 좌표 변환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숙제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조인트 1, 여기 지금 조인트 제로가 있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J1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트랜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실행하자마자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요, 트랜슬레이션 300이라고 하는 거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딴 좌표로 이동을 할 텐데요. 이거는 3330 넣은 예제가 되겠고요.
앞서의 페이지 보시면 300이라서 이 녀석이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에 J1이 위치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J1이 여기 위치하는 이유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300이라서 J1이 이동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기반으로 전부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이거 내가 스크립트에다 다 만들어서 쓰고서 저장해서 돌리는 것도 좋지만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이기 때문에 콘솔 창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한 다음에 실행했으니까 모듈이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듈이 떠 있는 녀석을 가지고 타이핑을 해서 펑션들을 바꾸는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보통 부르죠. 이 기법이 숙제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프로그램은 이미 실행을 해서 하나 띄워놨는데 그 상태에서도 콘솔 창에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다르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파이썬이니까. 에디트 명령 써서 EX1을 불러왔잖아요. 그리고 화면에 떠있죠. 그리고 걔를 한번 실행을 하면 EX1이라고 하는 모듈을 내부적으로 임포트 한 거죠. 그래서 EX1에 접근을 하면은 모든 변수를 다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EX1 안에 보시면은 아까 여기 H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요거는 이제 제가 콘솔 창에서 치는 거고 이게 EX1인데 이 모듈이 그 안에 H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EX1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점 H는 하고서 엔터를 치시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다 하고서 1111 300 300만큼 트랜슬레이션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콘솔 창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예제로 내가 이걸 바꿔봐야겠다. J1을 330 좌표로 한번 바꿔보겠다 하면 EX1 안에 H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해서 H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하나를 만들고 걔를 330으로 트랜스 명령 호출해서 H를 330만큼의 이동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만들었고요. EX1 모듈 안에 지금 창, 윈도우가 쳐져 있는 GL이라고 하는 창이 있고 그 안에 J1이 있죠. 그래서 J1에 있는 함수인 트랜스폼 T에다가 H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녀석이 뿅 하고 330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콘솔 창 쓰시는 것들이 각종 예제에서 많이 다룰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맨 처음에 보시면 제가 콘솔 창 쓰는 동영상 예제를 보여드렸죠. 로봇 움직일 때.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미 F4를 눌러서 실행이 된 상태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콘솔 창에서 열심히 타이핑을 해서 제로2라는 모듈 안에 있는 펑션 move를 써서 안에 변수들을 치니까 얘가 동작을 하죠. 그리고 펑션을 이렇게 콘솔 모드 창에서 실행을 시키시면 디버그 할래 말래 하고 또 이렇게 매번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쓰실 수 있는 콘솔 창 기반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가 콘솔 창에다 명령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보통 불리는데 파이썬이나 매트랩, 원래는 매트랩에서 이게 시작이 되죠. 또는 뭐 여러분들 그냥 리눅스 콘솔 창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 모드들이 개발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하기 수월한,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만들기는 되게 힘든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콘솔 창에서 내가 뭔가 쳐서 이 녀석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이 프로그램을 쓸 때 여러분들이 파이썬 모드로 콘솔 창에서 명령어를 쳐서 동작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편하고요. 앞서의 예제에서 제가 콘솔 창에서 move 명령을 써서 로봇을 움직였는데 실제 로봇도 이와 똑같은 환경에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쉘에서 콘솔 창에서 뭔가 하는 것들을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X2로 넘어가 볼게요. 이 EX2는 조금 더 다른 예제들이 되겠는데 여기 딱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